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서울 강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발행했던 이 강남구 이곳을 주목하라 이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 전자책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이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죠.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이 압구정 5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압구정 5구역 같은 경우는 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들 가운데 최초이자 또 어쩌면 마지막으로 경쟁 입찰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두 곳으로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자, 현재 양사가 4월 10일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두 건설사 중 어느 곳이 유리할지 미리 점쳐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두 건설사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각각 어떤 강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전반적인 체급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 능력 평가 자료와 주요 재무 지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이 현대건설은 시가총액이 약 12조 원, DLENC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현대건설이 DLENC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더 큽니다. 자, 일단 회사의 양적 규모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사실 건설사는 시가총액보다는 이 중요한 게 바로 시공 능력 평가액인데요. 자, 시공 능력 평가액은 건설사의 종합적인 이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공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는 현대건설이 약 17조 원, DLENC가 약 11조 원 수준으로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 능력 평가액 순위도 살펴볼 건데요. 이 기술 능력 평가액 순위의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1위, DLENC는 6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즉 회사 전체 규모와 기술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현대건설이 전반적으로 더 큰 체급을 가진 건설사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다만 압구정 5구역은 이 주거 중심의 정비 사업인 만큼 이 아파트 시공 실적도 함께 크로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국토부 자료 기준 자, 아파트 공사 실적을 보시면 이 현대건설이 약 6조 2,800억 원으로 1위, DLENC가 약 2조 300억 원 규모로 8위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규모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두 회사 모두 국내 탑티어 건설사로 이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객관적인 수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 규모와 주거 시공 실적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첫 번째 비교 항목인 이 규모 역량에서는 현대건설이 한 발 앞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건설사별 매출 규모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이 건설사의 매출 규모 자체가 이 사업의 성패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다만 매출 규모는 기업이 보유한 이 사업 수행 역량과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용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 건설사의 매출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건설은 연간 약 30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DLENC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회사 전체 사업 규모에서도 이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 신용 등급의 경우에 양사 모두 AA- 등급으로 금융기관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신용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순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이 다수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압구정 5구역과 같은 개별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 양사 모두 충분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사별 매출 기준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매출 규모에서는 현대건설이 앞서 있지만 압구정 5구역 사업 수행 능력 자체만 놓고 보면 양사가 큰 차이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약간 우세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관련된 수주 실적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최근 시장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근 3년간 수주 실적을 채택을 했고요. 자, 먼저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1조 원 규모의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최근 3년뿐만 아니라 이미 업계 최초로 7년 연속 수주 실적 1위를 유지하면서 1위의 입지를 시장에 각인시켜 왔고요. 자, 반면 이 DLENC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조 원 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자, 절대적인 규모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찌 보면 최근 몇 년간 정비사업 시장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전략을 취해온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이 아크로 삼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정비사업은 2001년에 DLENC 당시 대림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었지만 실제 준공 및 입주는 2025년으로 길어진 부분이 있죠. 이게 DLENC의 잘못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시공사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중재 태도나 노력도 프로젝트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또 최근에는 인근에서 분양된 청담 르엘과 비교가 되면서 시장의 주목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요.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 DLENC의 시공권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조사 결과 202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17개 이상 현장에서 DLENC의 시공권 계약 해지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DLENC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사업 참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전략적으로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서 축적되는 요소들이 많고 그게 그 다음 사업 수주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허가 협의를 위한 대관 네트워크 그리고 분양 및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공사 수행 관리 조직, 준공 품질 관리 체계 등은 모두 사업 경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될수록 강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수주 실적과 시장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사업 경험 축적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준이 이 뒷배, 즉 그룹사의 힘인데요. 건설 산업은 이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고 시장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 특히 사업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사건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건설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 시장 변화, 분양 시장 상황 변화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모든 건설사가 동일하게 버텨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특히 이런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대형 정비 사업에서는 건설사 자체의 역량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룹의 안정성과 지원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현대건설은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고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보틱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특히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로보틱스 기술이 실제 주거 공간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반 로봇 기술, 건물 내부에서 물류를 운반하는 배송 로봇, 경비 순찰을 수행하는 보안 로봇, 그리고 건물 관리 및 시설 점검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같은 기술들이 실제 건물 환경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 현대건설은 이러한 기술들을 주거단지에 접목하는 이 스마트 주거 기술 개발을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적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향후 재건축 단지에서는 로봇 기반 단지 내 배송 서비스, 주차 및 이동 모빌리티 서비스, 단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보안 같은 기능들이 주거 환경에 접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룹 차원의 미래 기술과 이 건설 사업이 결합된 형태의 기업의 행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MOU도 진행하고 있죠. DLENC 역시 DL홀딩스라는 안정적인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메이저 건설사죠. 다만 DL홀딩스는 단순 지주 회사로만 존재하고 있고 그룹 규모와 산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이 현대건설보다 우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DLENC보다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술적,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역량은 현장에서 증명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과 미래기술 확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룹 기반의 지원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종합해 보면 그룹 안정성과 기술 시너지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로 뜨거운 감자, 이 압구정 5구역 입찰 예정인 건설사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쨌든 정량적인 숫자 비교를 하는 내용이니만큼 아쉽지만 개인적인 선호는 제외된 상태고요. 결국 숫자 비교로만 보면 현대건설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 결과였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선호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각 개인의 취향과
의사와 선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10일 입찰 이후에 공개되는 양사의 제안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설계와 상품 조건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